안녕하세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관계가 시작되기도 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연합뉴스 기사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 그분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 기사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의외의 연결고리, 또 편지에 담긴 김호중 씨의 메시지, 그리고 이걸 공개한 송영길 대표의 반응까지 그 속내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사건의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성찰의 의미 이런 걸 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호중 씨가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김 씨가 자필 편지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이렇게 자신의 과오를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상당히 좀 달라진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인정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사에 인용된 부분을 보면 꽤 깊은 자기 성찰이 엿보여요. 이곳에서 삶의 겸손을 더 배우겠다, 이런 다짐도 있었고, 특히 그 성경 속 인물이죠, 다윗 왕. 이 다윗 왕을 언급한 부분이 좀 눈길을 끄는데요. 다윗처럼 같은 실수로 같은 곳에 넘어지지 않는 김호중이 될 수 있도록 깎고 또 깎겠다, 이렇게 썼다는 대목입니다. 아, 다윗 왕을 직접 언급했군요. 그 인물을 비유로 든 건 글쎄요. 어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나온 비유는 아닐 거라고 봐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칭송받지만 동시에 아주 큰 죄를 지은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의 잘못을 정말 깊이 뉘우치고 신학의 용서를 구했던 인물로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자신을 다윗에 이렇게 빗댄 것은 아마도 자신의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걸 인정하는 동시에 다윗처럼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깎고 또 깎겠다라는 표현에서도 그런 절실함이 좀 묻어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그렇게 성경 인물에 투영해서 표현할 만큼 뭔가 깊은 고민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왜 하필 여러 사람 중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이런 속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사의 또 다른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같은 동에서 생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해요. 김호중 씨는 그 음주 뺑소니 혐의로, 송영길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그 유죄 판결로 수감되었던 시기가 좀 겹쳤던 거죠. 정말 분야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참 다른 두 사람이지만 구치소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시간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아, 같은 수감동에서 지낸 인연이었군요. 와, 진짜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인데요, 이건.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만난 사이다. 그러면 뭔가 좀 남다른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송영길 대표가 페이스북에 편지를 공개하면서 덧붙인 글에서 그 점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송 대표가 이렇게 회상했더라고요. 처지는 달랐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작은 배려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요. 이 언급을 보면 비록 짧은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에 그냥 단순히 얼굴만 아는 사이, 그 이상으로 어떤 인간적인 교감, 또 어떤 종류의 유대감 같은 게 형성되었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환경이 때로는 참 이렇게 예상치 못한 위로나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힘든 시기에 나눈 대화와 배려가 서로에게 위로가 됐다. 참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그런 인연이 있었기에 김호중 씨도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럼 송영길 대표는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걸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송영길 대표가 10월 3일이었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호중 씨의 자필 편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 결정 자체가 일단 좀 눈에 띄는 행동이죠. 그렇죠. 편지를 공개하면서 송 대표가 또 다른 이야기도 전했죠. 최근에 김호중 씨가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후에 아내분하고 같이 직접 면회를 다녀왔다. 이 사실도 밝혔다고요. 그때 김 씨 얼굴이 유난히 맑아 보였다. 이런 개인적인 소감도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건 김 씨의 현재 상태에 대한 송 대표의 주관적인 인상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감지했다. 이런 뉘앙스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자신의 평가를 내렸어요. 송 대표는 그의 진심을 읽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가 편지에 담아보낸 그 반성과 다짐의 메시지를 송 대표 본인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진심을 읽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의 직접적인 평가니까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김호중 씨가 썼던 그 겸손, 깎고 또 깎겠다, 다윗의 실수 이런 표현들이 송 대표에게는 이건 정말 진솔한 자기 반성의 언어다.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김 씨의 메시지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자신의 생각도 덧붙여서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잘못은 지울 수 없지만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향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편지에 대한 감상을 넘어선 발언이죠. 그 발언이요.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향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 말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쎄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김호중 씨의 반성이 진심이다라고 자신이 판단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고요. 사회가 이런 반성, 또 갱생하려는 의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송 대표 자신의 어떤 가치관, 이걸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과거의 잘못은 분명히 있지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한다, 이런 거죠. 기사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송 대표는 김 씨 반성의 진정성을 믿고 그의 어떤 새로운 시작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송 대표 입장에선 김 씨 편지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정말 진정한 변화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의지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던진 셈이네요. 물론 이 사안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은 아주 다양할 수 있겠지만요. 기사에 나타난 송 대표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사에 기반해서 보면 송 대표는 김 씨의 진심을 강조하면서 그의 새로운 출가의 가능성을 좀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내용을 핵심만 좀 간추려 볼까요? 음주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 그가 서울구치소 같은 동에서 지내면서 인연을 맺게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송 대표 역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수감 경험이 있었고요. 이 편지에서 김호중 씨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그러면서 성경인물 다윗까지 언급하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듬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이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김 씨의 진심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직접 면회를 다녀온 소식과 함께였고요. 더 나아가서 송 대표는 잘못은 지울 수 없지만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향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덧붙였습니다. 구치소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배경 설명도 함께 있었고요.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가수 김호중 씨와 송영길 대표 사이의 옥중서신에 관한 연합뉴스 기사를 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구치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싹튼 어떤 의외의 인연, 그리고 한 사람의 반성과 다짐, 또 이를 세상에 알린 또 다른 사람의 반응과 메시지까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송영길 대표는 왜 이 시점에 김호중 씨의 편지를, 그것도 진심,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딱 강조하면서 대중에게 공개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송 대표는 김 씨의 반성이 진심이라고 믿었고 그 마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이 공개라는 행위 자체가 갖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김 씨의 근황이나 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송 대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예를 들면 과오를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라든지 혹은 갱생의 기회 같은 메시지를 김호중 씨의 사례를 통해서 더 넓은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송 대표가 덧붙인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공개한 행위 자체를 좀 연결해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이 기사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